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오후 3시 5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1대1 구도로 될 것이냐 아니면은 3자 구도로 될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대1 구도라는 뜻은 범야권 단일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1대1 대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야권 후보가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3자 대결로 갈 것이냐. 즉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한 사람 이렇게 되면은 3자 구도가 되는데, 이 3자 구도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김종인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 필승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3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여론조사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힘은 아니고 무소속이니까 아주 홀가분한 입장에서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단일화, 한쪽은 3자 필승론인데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자 무소속 의원은 오늘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빅3의 서울시장 출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야권의 중심인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나오고 또 다른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경쟁을 하여 한 사람의 야권 단일 후보로 정권 교체의 첫걸음을 딛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야권의 큰 어른으로서 빅3를 모두 포용하여 서울시장 탈환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젠 사감을 접을 때입니다. 폭정 종식의 대의를 중심으로 뭉칠 때입니다. 빅3를 하나로 만드는 그 책임을 김종인 위원장이 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감을 접어야 한다. 이 사감이 뭐라고 지적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짐작하는 바는 있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권교체 2022년에 야권 대통령 후보를 밀어주겠다가 한 50, 아니다. 지금 현상 유지가 좋다. 35. 근데 야권 후보를 밀어주겠다고 했을 때 야권 후보 두 사람을 밀어주겠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지금 여론조사 쭉 나오는 걸 봐서도 현재는 안철수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뭐 가상대결 이런 경우를 봐서도 야권이 단일화 후보 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씨가 말하는 3자 필승론은 국민의힘,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여당, 이 세 후보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황당무계한 주장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23%, 그리고 민주당은 30%입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가 합쳐야, 아니 보수 중도가 합쳐야, 보수 중도가 합쳐야 50% 여론조사에서 55 정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와 합치지 않고 보수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보수도 다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24%밖에 안 됩니다. 24%를 지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보수와 중도가 한 덩어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합리적인 진보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게 반문 빅텐트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세력 빅텐트라고 부르든지 자유통일 세력 빅텐트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야권 단일화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3자 필승론이 아니라 3자 필패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자 필승론, 4자 필승론 이런 거는 누가 하는 이야기냐 하면은 집권 세력이 하는 겁니다. 집권 세력이 3, 40%는 고정표다, 우리 거다 하니까 야권은 분열되는 게 좋다. 그러면은 3자 필승론, 4자 필승론을 여권이 정권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힘없는 야당이 3자 필승론이란 말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실력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열된 쪽이 다 졌잖아요. 분열된 쪽이. 제가 기억만 더듬어 가면은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1로 3김이 됐습니다. 1로. 여당은 노태우 한 사람, 야당이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사자구도가 됐습니다. 사자구도. 이때 김대중 씨가 사자 필승론을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남 기반의 고정표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당이 조직으로 밀어붙이니까 36.6%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2등을 김대중 씨가 하지 않고 김영삼 씨가 했습니다. 2등 김영삼, 3등 김대중, 4등 김종필이 했던 겁니다. 또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그 구도는 기본적으로 3자 구도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씨가 41%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 안철수, 홍준표 손을 잡았더라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60%가 되는 것을 모을 수가 있었다면 말이죠. 그때 한때 안철수 씨가 문재인보다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찬스였습니다. 그때 이 자유한국당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안철수를 밀어주었으면 안철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홍준표를 밀어주기 위해서 안철수가 물러나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탄핵이라는 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한국당 후보는 당선될 수 없는 구도였습니다. 그때 전략적 희생을 하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6.6%의 노태우, 41%의 문재인, 이것은 다 야권 분열로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열을 또 하자는 게 김종인식 셈법입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매우 의심합니다. 저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국민의 힘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이런 노선을 걷지 않았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불임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 보고 당내로 들어와서 경선하자 하는 이런 구차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호영,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미스터 트롯식으로 서울시장 후보 뽑자고 했잖아요. 미스터 트롯식으로 한다는 것은 계급장을 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뭐 나경원, 누구든지 다 계급장 떼고 당을 떠나서 범야권이라는 공통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말하자면 미스 트롯 방식의 토너먼트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이 국민들의 흥미를 돋울 때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 해놓고 아무런 프로그램도 내지 않고 농떼이 부리고 있다가 안철수 쪽에서 치고 나오니까 거기에 지금 허겁지겁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3자 필승론이 뭡니까 도대체? 3자 필승론.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야권 단일화밖에 없습니다. 야권 단일, 보수 단일화도 안 됩니다. 보수, 중도, 합리적 진보가 손을 잡는 대한민국 세력 단일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씨의 이야기가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이 안 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임정당이라고 불립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중도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싫어합니다.
근데 중도를 잡는 사람이 안철수와 윤석열입니다. 나경원, 오세훈도 중도표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를 잘 이용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교도보를 확보하는 것. 또 그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같은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근사한 PD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국민의힘이 김종인 씨가 기여하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씨가 1등을 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적을 안철수로 세워놓고 공격을 하면은 그게 무슨 득이 되는지 제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홍준표 대표가 하나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왔다. 빅3 열심히 하라. 열심히 싸워라. 그럼 마지막에는 김종인이 책임지고 단일화를 시켜라. 단일화를 시켜라. 이거죠. 단일화를 시키려면 국민의힘이란 그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이 유명한 말이 떠오르네요.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좌파는 지금 자충수로 망하고 있습니다. 자충수는 오만하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 안 돼가지고 망하는 거죠. 근데 우파가 또 보수 분열을 하려고 합니다. 우파가 분열해서 다 망했잖아요. 1997년 우파가 분열했습니다. 이회창에다가 이인재 씨가 당시에 신한국당을 탈당해가지고 삼자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파 입장에서 보면 삼자 필패입니다. 그래서 30만 표 차이로 이회창 후보가 졌습니다. 2002년에도 우파가 분열했잖아요. 정몽준 씨는 우파 아닙니까? 그런데 정몽준, 이회창이 합치지 않고 정몽준 씨가 노무현과 합치는 바람에 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50만 표 차이로. 두 번째 분열. 그리고 2017년 5월 또 분열. 그리고 한 번 더 분열했죠. 2018년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김문수 두 사람이 동시 출마하는 바람에 결국 삼자 구도가 돼가지고 또 졌습니다. 아니, 삼자 필패라는 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는데 김종인 씨는 그것도 모르고 또 삼자 필승론을 주장합니까? 삼자 필패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를 요새 조금 잘 나간다 해가지고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슬아슬합니다. 뭉쳐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김종인의 삼자 필승론은 틀렸고 홍준표의 단일화 필승론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